베테랑 변호사가 알려주는 All About 법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인데 국선 변호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선임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먼저 변호사님, 이 국선 변호인 제도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는 이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요 제도가 어디에 이제 근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헌법 제 이제 12조 사항은 그 누구든지 이제 형사 소송 등의 피의자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이제 변호를 받을 그런 변호인의 조력권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모든 국민들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호인 조력권, 일종의 기본권으로서, 그래서 이런 변호인 조력권에 따라서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하고 사선 변호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헌법에 명시된 이제 기본권을 국가에서 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권을 이제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국선 변호인을 언제 선임할 수 있는지, 어느 경우에 선임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요 헌법 규정이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형사소송법 제 33조 제 1항은 그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 피고인이 70세 이상일 때, 그리고 피고인이 농화자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이제 국가에서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그 피해자 스스로 본인의 어떤 빈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호인 선임이 좀 필요하다. 요 위에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좀 변호인 선임을 좀 원한다 하고 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를 해서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은 이런 청구가 없거나 또 해당 그 조문의 그 내용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어떤 재반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겠다 하면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은 비용 같은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뭐냐면 국선 변호인 제도의 시작 자체가 그 사선 변호인이 선임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 이제 위에 아까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뭐 사선 변호인을 내가 선임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미성년자이지만 내가 부모님 통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하면 선임하시면 되는데, 이로 이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는 게 국선 변호인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어떤 비용들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국선 변호인과 그 외에 일반 뭐 그냥 변호인, 사선 변호인은 뭐 따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좀 이런 개념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나중에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변호인이라는 개념, 이제 변호사와 변호인이 뭐가 다르냐, 이제 그것도 가끔은 물어보시는데, 네. 변호인이라는 건 이제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 피의자나 이제 피고인 형사 사건에서 그 특정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를 이제 변호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상에 국선 변호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선 변호사, 여기에서 국선 변호사는 뭐냐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대리해서 이러이러한 이 피해자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저 상대편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을 이런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일종의 뭐 검사님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이라는 말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냥 변호인이 이제 피의자, 피고인은 특정이 되는 네. 개념이고, 이럴 경우 피의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변호인이라는 건 형사 피고인 피의자의 특정이 되는 개념이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국선 변호인이나 사선 변호인도 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개념 정의에 따라서 어쨌거나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변호인인 거고요.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변호인인 거고, 특별히 뭐
국선 변호인이다, 사선 변호인이다 나누는 그런 뭐 실익은 없고, 예를 들어 그냥 일단 선임이 된 다음에는 그 사건에서는 동일하게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 변호인이든 변호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선입견 내지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은 이제 실적이 좀 뒤떨어진다, 인용률이 낮다, 사선 변호인보다 뭐 수임을 하는 경우에 성과가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시는 경우들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좀 진짜 선입견 같고요. 뭐 저도 이제 대법원 국선 변호인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이제 법원에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하면, 이제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을 하게 네. 돼 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뭐 그 법원에서 배당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국선 변호 사건, 자기에 맡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막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제 그런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 열정이 좀 덜하신 이런 변호사님이 계셔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실력 차가 있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인은 이제 변호사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를 맡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 그런 충실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사선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국가 일정 보수만 받고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건을 파악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덜 쏟는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선택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실력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내 사건을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좀 기우이실 것 같고요. 네, 다만 맞습니다. 또 이제 변호사 한 명 한 명당 몰입할 수 있는 사건 개수 같은 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몰입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했습니다.